안녕하세요. 단신입니다. 오늘은 플랫폼 관련된 설명을 할 거예요. 이 설명을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다음 설명은 이제 어댑티브 오토사 다시 이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 지난번 처음에 어댑티브 오토사랑 클래식 오토사 비교할 때, 거기서 되게 헷갈릴 수 있는 용어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제 객체 지향이랑 절차 지향이라는 내용. 그래서 그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 어댑티브 플랫폼, 오토사 플랫폼, 어댑티브 오토사 플랫폼이죠. 그거를 이해하기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앞에 그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객체 지향이니, 절차 지향이니, 이런 거에 대한 뜻, 그 다음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객체 지향에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댑티브 오토사가 객체 지향 언어를 쓰는지를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혹시 빠진 내용이 있나 좀 생각을 해보니까 플랫폼에 대한 내용이 좀 빠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클래식 오토사나 어댑티브 오토사나 플랫폼이다. 그럼 플랫폼은 뭔데? 라는 질문이 있을 거잖아요. 있을 수 있죠, 충분히. 근데 이 부분도 이해를 제대로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말을 우리가 되게 요새는 많이 써요. 옛날에는 이제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기계공학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썼던 것 같은데, 물론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계속 써오긴 했죠. 근데 이제 최근에 뭔가 뭐 4차 산업 시대로 넘어오면서 뭔가 사업 구조가 좀 더 다원화되고 디지털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많이 발명됐잖아요. 뭐 스마트폰도 옛날 그냥 전화 기능만 되는 거에서 지금 다양한 기능을 또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가 좀 더 다원화되고, 뭐 인터넷 속도도 4G, 5G 이렇게 넘어오면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도 되게 많아졌죠. 그러면서 플랫폼 사업, 플랫폼 산업 이런 내용이 되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되게 중요하게 설명드릴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로 플랫폼이 뭐냐, 무엇인데,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왜 플랫폼을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지, 왜 존재하는 거야?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플랫폼의 목적은 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우리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거, 특히 한국인, 그러니까 한국인 입장에서 뭐 우리야 제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듣는 사람은 한국인일 거고, 저도 이제 한국말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인 타겟으로 설명을 할 때 플랫폼을 이해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이버랑 카카오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네이버가 원래 뭘로 시작했죠? 그냥 검색 엔진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메일 기능 추가되고, 근데 갑자기 뭐 카페가 생기고 블로그가 생기더니 지금 뭐 네이버 쇼핑, 네이버 페이, 선물, 증권, 그리고 되게 많죠. 날씨 뭐 스포츠 여기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많은 지금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죠. 카카오도 어떻게 되죠? 카카오 처음에는 그냥 약간 메신저 그냥 기능으로만 썼잖아요. 그러니까 문자가 돈을 받는 시절이 있었는데, 문자를 돈을 받고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통신망만 연결이 되고 와이파이만 잘 붙어 있으면 카카오톡으로 문자 다 보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문자랑 저게 무슨 차별화가 있냐. 근데 이제 사람들이 문자는 돈을 내야 되고 카카오톡은 돈을 안 내도 채팅을 할 수 있으니까 많이 썼죠. 근데 갑자기 여기에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여기도 생기기 시작했죠. 처음에 이제 게임 같은 게 많이 붙였고, 뭐 이모티콘 같은 거, 그리고 갑자기 뭐 프렌즈샵이니, 그다음 뭐 선물하기 기능 같은 거, 그리고 지금은 더 확장해서 뭐 캘린더, 뭐 서랍, 메일,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카카오페이. 이번에 상장했죠. 저도 세주 받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됐죠. 뭐 송금도 하고 뭐 자산 관리도 하고 뭐 인증선에 QR이면, QR은 또 네이버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이 결과적으로 네이버랑 카카오를 생각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잘못 말했네요. 네이버는 하나의 검색 엔진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여러 다양한 서비스들을 네이버 안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죠.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메신저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카카오에 접속을 하면 되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쓸 수 있고, 이걸 개발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선물하기에 관련되어 있는 샵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뭐 디지털 샵이 있고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샵을 온라인이랑 연동해서 쓰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플랫폼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많은 사람이 쓰니까 여기서 팔아야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뭔가를 팔 수 있고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이 플랫폼에서 다 만나고. 그리고 이렇게 더 다원화시키고 다양하게 시키면 뭐예요? 사람들이 이 플랫폼을 더 이용하겠죠. 결국은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기능을 계속 붙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필요한 사업자들이 붙을 거고, 여기에 필요한 소비자들이 들어올 거고, 그리고 이 플랫폼을 그럼 계속 사람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플랫폼이고, 네이버가 어때요? 컴퓨터로도 쓸 수 있죠. 그리고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다 되죠. 애플 폰으로도 네이버 쓸 수 있고, 안드로이드 폰, 뭐 삼성 폰, LG 폰,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여러 가지 안드로이드 폰이 있겠죠. 주로 이제 우리는 삼성 폰을 많이 쓰지만, 그리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다 쓸 수 있잖아요. 애플에서, PC에서, 그쵸? 그리고 거기 접속하면 대부분의 이런 기능들을 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죠. 그쵸? 플랫폼은 이런 거예요. 하드웨어나 어떤 제약이 최대한 없고 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능을 해주는 그런 거죠. 네.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어디서든 접속을 할 수 있고, 접속을 하면 거기에 딸린 서비스들을 대부분의 것을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이거 뭐냐면 차량 플랫폼을, 그러니까 플랫폼의 다른 예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차량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량도 이런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놔요.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로에 달리는 차량들은 이 플랫폼 안에 여러 가지 디자인에 따른 그런 것들을 붙인 거예요. 외형이라든지 거기 기능이라든지 이제 추가적으로 붙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작은 이런 기본적인 플랫폼 베이스를 만들어 놔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뭘 붙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하나의 플랫폼이 있고 거기에 A를 붙일 수도 있고 B를 붙일 수도 있고, A에는 뭐 또 A, B라는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 A, C라는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 A, D라는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 B에는 또 BA, BE, BF 이런 식으로 붙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하나의 플랫폼이 있으면 여러 가지 기능을 쉽게 제공을 할 수 있죠. 플랫폼이 없으면 처음부터 1부터 100까지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플랫폼을 다 검증을 하고 이 플랫폼이 어느 정도 안정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개발적인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정말 효율적이 있다는 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 그러면 이걸 계속 이용해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이나 단가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차량을 새로 개발하는 것도 쉬워질 거고. 그래서 플랫폼의 목적, 돈이에요. 그냥 결과적으로. 아까 전에도 잠깐 돈 얘기했잖아요. 그냥 구글 안드로이드나 애플 iOS 얘기해 볼게요. 수수료 15%씩 떼가잖아요. 그 뭐 한참 말 많았죠. 30%막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정부가 제재하니 많이 난리 많았잖아요. 근데 안드로이드 대부분 휴대폰에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iOS는 어때요? 애플 정말 많이 팔리잖아요. 안드로이드만큼 많이 팔리죠? 인기도 좋고 충성 고객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팔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앱들 쓰려면 누군가 이제 개발을 해서 거기다 릴리즈를 하면 수익이다. 수익이 날 거잖아요. 뭐 팔던지 뭐 광고 수익인지. 아 근데 광고 수익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어떤 그런 수익이 났을 때 뭔가 내가 앱을 만들어서 좋은 앱을 만들어서 팔았어. 근데 그 수익 나가면 15%씩 떼가잖아요.
모든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다 떼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카드 결제하는 것도 수수료 떼가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플랫폼 만든 거밖에 없잖아요. 애플은 그나마 하드웨어부터 OS까지 자기들이 어느 정도 다 했는데, 솔직히 구글은 안드로이드 얹힌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드웨어는 삼성이 만들고, 뭐, LG가 만들고, 또 다른 회사들이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걔네들이 또 거기 안드로이드 위에서 만들고. 근데 구글은 그냥 안드로이드 하나 만들어서 수수료 엄청 받아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플랫폼을 하나 만들면 그게 되게 많은 돈이 돼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러니까 어댑티브 오토사나 클래식 오토사도 하나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이에요. 지금 앞에서 보여줬던 그 네이버 카카오도 사실 소프트웨어적인 플랫폼이죠. 인 것처럼 결과적으로 어댑티브 오토사나 클래식 오토사도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플랫폼이고, 아까 말한 뭐 차량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제 상업적,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적으로 얘기하는 그 플랫폼이라도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플랫폼을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이 필요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벡터랑 제가 MCU 쪽 일을 할 때 그냥 기본적인 캠베디드 개발할 때랑 벡터 쪽에서 나중에 클래식 오토사를 그쪽에서 잘 해서 릴리즈를 했을 때 OEM 쪽에서 이제 그쪽을 채택해서 썼거든요. 가격이 거의 한 5배 정도 차이 났어요. 근데 모든 차량에 들어가는 이슈의 대부분이 벡터 거를 쓰거든요. 플랫폼 하나 잘 개발해서 수익이 엄청나지는 거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이 되게 중요하고, 플랫폼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사업체들은 사실 돈이 되고, 하드웨어 제조업 당연히 중요하죠. 우리 제조업 기반 사회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제조업 기반, 수출 기반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지금 플랫폼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게 사실 그렇게 많이 있진 않죠. 그게 참 아쉬운 거고요. 오늘 2분 초과했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